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는 방법과 뷰포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도형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 즉 모델링 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초 도형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 중에서 아무리 복잡한 오브젝트라고 할지라도 그 원천은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최초로 사용이 되는 기본 도형을 어떠한 형태의 도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뷰포트의 설정은 원하는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데요. 특정한 작업 구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회전을 해서 특정한 부위를 보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 밖에 특정한 방향으로 뷰포트를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 뷰포트의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커맨드 패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탭을 이용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탭에서는 기본 도형을 만들어주는 지오메트리 그리고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쉐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만들어주는 라이트,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카메라, 그리고 헬퍼스와 파티클 등과 같은 물리 엔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스페이스 워프,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오메트리겠죠. 지오메트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메뉴를 살펴보면 스탠다드 프리머티브가 있고요. 스탠다드 프리머티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박스를 만들거나 콘을 만들거나 스피어, 즉 구를 만들거나 지아스피어, 실린더, 튜브, 토러스, 피라미드, 티포트, 플레인 등 아주 기초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박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박스에 대한 세부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박스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박스에 대한 랭스, 길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랭스 세그, 위드 세그, 하이트 세그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그는 세그먼트죠. 여기서 세그먼트는 마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도형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마디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로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탑뷰, 레프트 뷰, 프론트 뷰,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 네 뷰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들어 줍니다. 물론 다른 뷰에서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박스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깊이 이 세 가지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곳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면 이와 같이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가로, 세로의 길이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파라미터의 랭스, 위드스, 하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박스의 길이를, 즉 크기를 재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현재는 세그먼트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면을 보면 통째로 이루어진 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박스의 모양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즉 모양을 편집하고자 한다면 편집에 필요한 세그먼트가 필요한데요. 조금씩 증가해 보죠. 자, 현재 랭스 세그먼트를 4개로 설정하니까 해당되는 좌표에 이렇게 4개의 세그먼트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세그먼트는 각 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긴 5개, 위드 세그먼트는 5개로 하니까 5개의 면이 생겨났고요. 자, 그리고 하이트의 세그 역시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세그먼트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 즉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 면의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본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번엔 다른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형은 삭제를 해 봅니다. 삭제를 해주기 위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보면 이렇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콘을 만들어 볼까요? 콘 뾰족한 모양의 꽃갈모자 모양이죠. 꽃갈모자 모양의 도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역시 아래쪽에 지름을, 즉 너비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높이,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 면의 지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이와 같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파라미터를 통해서 원하는 크기 그리고 세그먼트를 설정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쭉 이동을 해보면 그 밖에 옵션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삭제를 해주고요. 자, 스피어는 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세부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실린더는 원통을 만들어 주죠. 지름, 높이 2번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이 부분을 해 보시고요. 티포트는 주전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티포트는 특정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자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익스텐드 프리머티브로 이동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앞서 사용을 해보았던 기본 도형보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도형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일 탱크를 사용하면 이처럼 오일 탱크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클릭. 자, 캡슐을 사용을 하면 캡슐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히드라를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은 모양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엔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구멍을 뚫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파티클은 입자 효과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도어는 건축 작업을 할 때 문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윈도우는 창문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 도형인 스탠다드 프리머티브 사용을 하고요. 자, 티포트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티포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뷰포트 설정을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Max는 위쪽에서 보는 탑뷰, 그리고 왼쪽에서 보는 레프트, 그리고 정면에서 보는 프론트 뷰, 그리고 원근감이 느껴지는 퍼스펙티브 뷰 4개의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특정 뷰를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확대하고자 하는 뷰를 클릭을 한 후에 클릭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을 클릭해 보면 선택된, 즉 활성화된 뷰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4분할 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역시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툴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주고요. 확대하고자 하는 뷰에서 클릭 드래그 해보면,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줌 아웃이 되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
확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뷰포트를 확대, 축소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줌 올이 있습니다. 줌 올을 사용을 하면 특정 뷰포트에 대해서만 확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되는 전체 뷰포트에 대해서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확대, 축소. 어떻습니까? 모든 뷰에 대해서도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줌 익스텐츠 셀렉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이 되는, 즉 선택된 오브젝트를 뷰포트에서 집중이 되도록 확대를 시켜줄 때 사용이 됩니다. 클릭해보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즉 선택된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화면에 꽉 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역시 줌 올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즉 선택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진 그 뷰포트에 대해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전체 뷰포트에서 확대가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사용이 되는 이 툴들을 꾹 눌러보면 그 밖에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손바닥 모양의 펜뷰가 있는데요. 펜뷰를 사용하면 뷰포트의 작업 위치를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죠.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오빗 서브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역시 선택을 해주고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이 될 때 뷰포트 좌측에 보면 뷰 큐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뷰 큐브를 사용을 해서도 지금의 뷰포트를 회전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죠. 아래쪽에 링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큐브 모양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현재 프론트로 되어 있는데요. 프론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프론트 뷰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이 화살표들 있죠?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그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있는데요. 모서리를 클릭하면 그 지점으로 바뀌고요. 자, 이와 같이 각 방향을 뷰 큐브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기본 뷰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이 홈 버튼이죠. 홈 버튼을 클릭해서 원래의 뷰 방향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뷰 큐브는 각 뷰포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선택된 뷰포트를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여기서 보다 간편하게 지금 설명한 이 툴들에 대해서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풀화면으로 전환을 해주는 방법, 단축키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본다면 Alt W 키를 사용을 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뷰포트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Alt W, 자, 여러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Alt W, 다시 원래 상태인 4분할 뷰로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회전하는 방법 단축키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할 때 사용이 되는 단축키는 Alt키입니다. 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자, 이동할 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가운데 버튼인 마우스 휠을 그냥 클릭해서 조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 축소하는 방법은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역시 가운데 버튼인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확대 축소 해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단축키를 사용하면 앞서 설명한 이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보다 신속하게 뷰포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단축키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뷰포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사용이 되는 뷰포트를 여러 개로 설정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을 보면 Create New Viewport Layout 탭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뷰포트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가령 첫 번째에 있는 이 뷰포트는 풀 화면이죠.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던 탑뷰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죠. 지금의 이 뷰포트는 뷰포트 목록으로 이렇게 새롭게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두 개의 뷰를 사용하는 2분할 뷰를 선택을 해보죠. 자, 그러면 탑과 프론트 뷰 두 개의 뷰가 역시 새롭게 등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4분할 뷰로 이동을 한 후에 이번엔 어떤 뷰를 사용을 해볼까요? 이 방식의 뷰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4분할 뷰지만 평면적으로 보이는 탑 뷰와 프론트 그리고 레프트 뷰는 좌측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퍼스펙티브 뷰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즐겨 사용이 되는 뷰를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다면 작업을 할 때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용이 되는 뷰포트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굳이 여기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삭제하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버튼 딜리트 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즐겨 사용을 하는 뷰포트를 미리 등록해서 이용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뷰포트를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